인적 드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 (13살) 수진이는 외딴 집에 산다. 그런 곳에 살지만 수진이네 집은 조용한 날이 드물다. 비가 와서 성냥이 녹았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수진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이다. 어떤 누구랑 살아도 큰 재물을 갖기는 힘들고. 아직 어리지만 수진이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읽어낸다. 돈은 안 되고요. 근데 그 이혼이 끝난다면 언제 끝나요? 오늘 손님은 이혼 문제를 물어온다. 늦으면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끝나고요. 5월에서 7월 사이에 끝나고 빠르면 올 11월, 12월 그때 좀 지나면 3월 그때는 돼야 되니까 일단 지금 가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요? 평범한 13살은 엄두도 못 낼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별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걸려야 돼요. 지금 이별을 한다고 해서 이별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리래요. 쌀 몇 알로 구체적인 점괘까지 뽑아낸다. 아저씨한테 줄 필요는 없대요. 그럼 아저씨는 아저씨도 아줌마한테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한대요. 아저씨가 요구하나 마흔을 넘겨 내림굿을 받은 할머니도 믿기 어려웠던 일. 근데 아줌마 위에서 수진이는 5살에 무병을 앓고 6살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기 시작했다. 집주인 만약에 세입자는 이사병 그래서 근데 아저씨는 이별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살긴 힘들고요. 같이 산다고 해도 처음엔 조금 싸우는 일이 좀 잦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은. 그리고 아줌마는 이 아저씨랑 헤어져도 이 아저씨랑 같이 못 살아요. 왜? 아줌마 집에 들여놓은 남자가 더 이상은 없어요. 이 아저씨 말씀하세요? 그냥 사귀기만 해야 돼요. 이혼은 되지만 재혼은 어렵다는 점괘. 이런 점괘를 전하는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상대가 듣고 싶은 것만 전할 수 없는 게 수진이의 처지. 5살부터 또래들과 다르게 살아온 수진이. 그런 삶에 적응하는 일이 수진이에게도 쉽지만은 않다. 귀신이 보인다는 건 무서운 게 없진 않아요. 나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는데요. 무섭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봐도 아 봤구나 뭐 그냥 이렇게 넘겨요. 아무렇지 않게. 내 도와줘요? 응? 도와줘? 손님이 없을 때 수진이는 또래들과 다르지 않다. 몸 불편한 할머니가 혼자 돌보는 텃밭일을 시키지 않아도 거들고 나선다. 할머니가 아프기라도 할까봐 수진이는 걱정이다. 돌 무렵부터 수진이는 부모와 떨어져야 했다. 이혼한 엄마는 소식마저 끊어졌고 아빠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수진이를 할머니에게 맡겼다. 할머니를 부모 삼아 살던 수진이가 무병을 앓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자신 탓만 같아 수진이를 멀리 친척 집에 보내기까지 했었다. 할머니 하나로 좋고지 어린 손녀딸까지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지 말렸어요. 말리고 3학년 때 보냈었는데 막 이 길도 모르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손녀하고 동자가 이 책상 양쪽에 앉는데요. 그래서 걔들이 떠들으니까는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리고 이 길 저 동네 이게 만자 다른 집만 살펴보게 되고 전혀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무당 경력 8년 차. 하지만 수진이는 학생이다. 점괘를 보느라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는 만큼 나머지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 한여름에도 새벽 공기가 쌀쌀한 산중턱에 살지만 일찍부터 채비하는 것도 공부 때문. 텃밭 농사로 바쁜 할머니를 대신해 아침도 직접 챙겨 먹어야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따끈한 식용유에 구운 빵. 빵을 식용유를 넣어요? 네. 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수진이표 소스. 무슨 음식이든 수진이는 흰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걸 좋아한다. 구운 식빵에도 역시 흰 설탕이 최고다. 이렇게 수진이표 아침 식사가 완성된다. 궁합이 특이해요. 빵에 설탕. 전 다 그래요. 그래도 맛있어요. 아직 단계 좋은 13살이다. 6시 반. 아직 이른 시간인데 집을 나서는 수진이 걸음이 바쁘다. 엄청 늦었어요. 이 시간엔 내려가 본 일이 없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버스 못 타는 거 아니야 그럼? 못하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6시면 나서던 길이 30분이나 늦어졌다. 걸어서 30분을 내려가야 1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를 탈 수 있다. 방학이지만 수진이는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해 듣느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교로 나간다. 이 동네에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있는데 너무 어려서 안 다녀요, 지금 방학에. 학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수진이는 6년 내내 방학마다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해 듣고 있다. 그렇게 욕심을 낸 탓에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다. 학교에서 가장 멀리 사는 수진이는 언제나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한다. 매일 1등으로 들어와? 네? 매일은 아니고요. 수업 시작까지 남은 시간 동안 배울 내용을 미리 살핀다. 수진이가 적극적인 건 공부만이 아니다. 아이들과 장난에도 빠지는 법 없는 수진이. 전교생 60명 남짓한 학교에서 수진이는 공부도 장난도 손에 꼽힐 만큼 적극적이고 전교 회장까지 맡고 있다. 수진이가 받는 계절학기 수업은 컴퓨터 동영상 만드는 법을 주제로 진행되고 공부라면 누구에게도 뒤지는 법 없는 수진이는 동영상 수업에도 적극적이다. 제대로 배워두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일이다. 선생님도 되고 싶고요. 또 음식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셰프 그런 게 되고 싶어요. 그냥 막 음식 하는데 막 심부름꾼 말고 주방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수진이는 또래들처럼 평범한 미래를 꿈꾼다. 아직 수진이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수진이는 다시 부지런히 산을 향해 걷는다. 오르막길에 더위에 돌아가는 길은 아침보다 늘 더 힘들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쯤 수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매일 산길을 오르내리며 수진이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커간다. 아이고 걸어오려나 고생했네. 할머니 마중에 대꾸할 기력도 없이 수진이는 냉장고에 든 차가운 물부터 찾는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일. 순탄하게 자랐다면 한여름 이런 산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일은 겪지 않아도 될 터였다. 숨이 턱에 찬 수진이. 힘들어하는 수진이를 지켜봐야 하는 할머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또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가지 말라고, 이 길 가지 말라고. 좋은 세상에 나가서 좋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말을 못하게 하니까는 이 얼굴 피부 색깔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요. 아기가. 그래서 이 길도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땀을 식히자마자 수진이가 신당을 찾아 나선다. 하루에 한 번은 신당 앞에 올리는 정한수를 바꿔야 한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천신당이요. 누구를 모신대요? 하늘이요. 차가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진이의 일이다. 수진이가 사는 집 주변으로 신당만 5채.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장군당이요.
5곳의 신당을 매일 챙기며 정성을 들이는 일을 수진이는 5살부터 해오고 있다. 제법 무거운 주전자를 들고도 거침없이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13살 수진이에겐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일이 또래들보다 조금 많다. 산속에는 산 아래에는 없는 즐거움도 있다. 자, 여기 물이 엄청 차가워요. 마당에서 솟는 샘물을 수진이는 혼자 누린다. 여름 더위를 식히기에 더없이 좋은 차가운 샘물. 수진이는 발에 끼얹고 양껏 마셔가며 한여름 더위를 쫓는다. 산 아래 살았다면 누리지 못할 일. 너무 깊어. 친구들과 다르게 사는 게 이럴 땐 나쁘지만은 않다. 산이 주는 놀잇감을 누리며 수진이는 친구 없이 혼자서도 즐겁게 노는 법을 알아가고 있다. 오후, 수진이가 다시 점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멀리서 수진이를 찾아 손님이 왔다. 홍성역 갔다가 그 기사분들한테 물어봐서 다시 장국 면사무소 와서 거기서 꼭 물어보고 와서 주서 없이 물어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수진이는 입소문이 났다. 누구누구 보실 거예요? 저하고 신랑이요. 신랑 이름. 생일. 안녕. 아저씨는 뭐 하세요? 장사예요. 의류. 만드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아요. 초등학생 수진이는 스케치북과 필기도구, 쌀 몇 알로 점괘를 뽑아낸다. 손님에게서 들은 이름과 나이, 직업이 점괘를 뽑는 단서의 전부다. 아저씨 하는 장사는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언니는 앞으로는 뭐 장사 안 해도 된대요. 그래요? 하려고도 하지 말래요. 될 수 있으면. 뭐 그래도 돼요. 아이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괘가 나올 때를 대비해 할머니는 늘 수진이 곁을 지킨다. 아저씨가 물품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상가가 내년에 그 층이 없어지고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상가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그 층에서 그냥 위로 올라갈 것인가를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점괘대로 풀어낸다. 마주보고 왼쪽이에요. 지금 있는 옮기려고 하는 상가가. 옮기지는 말래요. 위로는 가도 바꾸지는 말래요. 13살 수진이의 점괘는 먼 길을 찾아온 어른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을까? 할머니가 텃밭에서 기른 나물이며 채소가 반찬으로 올라오는 밥상.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수진이는 투정 한마디 없이 맛있게 밥그릇을 비워낸다. 13살 속 깊은 수진이는 할머니가 걱정할 만한 일은 좀처럼 하는 법이 없다. 이거 어떡해? 유난히 울음 많았던 손녀를 업어 키우느라 관절염을 앓는 할머니. 이것도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모르겠어. 하라 그러면 해. 이렇게 찢어서.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울 줄밖에 몰랐던 손녀가 어느새 자라 말벗도 되고 제법 할머니를 챙기기까지 한다. 내가 세게 주무르는데 할머니가 감각이 없는 거야. 때려줄까? 나란히 무병을 앓고 같은 운명을 나눠 가진 소녀는 할머니에게 어느덧 든든한 의지처가 돼가고 있다. 아침, 수진이가 바쁘게 신당 사이를 누비고 있다. 신당 앞에 창호지를 깔고 재물을 올릴 준비를 하는 것인데 할머니까지 거들고 나설 만큼 수진이네에겐 큰일. 일주일에 한 번씩 산신제가 치러지는 날이다. 걷기 불편한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부지런히 신당을 오르내린다. 싱싱한 것으로 골라둔 과일을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으로 제사 준비가 시작되고
수진이는 서둘러 재를 올릴 때 입는 무복을 챙겨든다. 달라요, 되게 다. 이건 어떤 옷인데? 어떤 거요? 지금 입는 옷은? 이건 할머니요. 빨간 거는 애기요. 벌써 8년째 입어온 옷이지만 무복을 차려입는 것만으로 벌써 긴장이 되고 제대로 챙겨 입었는지 할머니 앞에서 확인을 받는다. 거꾸로 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놓고 하라니까. 이렇게 매지 말라고. 아, 이렇게만 매지 말고. 응, 그렇게 매지 말라고. 지금 그럼. 가. 옷이 큰 거 아니야. 초하고 향하고 키고 절 먼저 하고 그래고선 기도해. 점괘를 뽑을 때는 곁을 지켜주던 할머니도 재를 올릴 때만큼은 동행하지 않는다. 5살부터 혼자 기도를 해서 내가 옆에가 있으면 제가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이제 수진이는 완전히 혼자다. 신당 안에서 혼자 신과 대면해야 한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손때 묻은 경전. 그 경전을 읽어가며 산신제가 시작된다. 세상의 나이로 치면 아직 아이지만 무당으로 치면 수진이는 어른. 신당 안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묻고 혼자 깨달아 가야 한다. 자신에 대한 고민으로도 벅찰 나이에 수진이는 바깥 세상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 이런 날은 할머니도 수진이를 도울 수 없다. 스스로에 대한 질문만으로도 벅찰 나이. 수진이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 간다. 아침에 시작한 제사가 오후가 되어서야 끝이 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르는 일이지만 제가 끝나면 수진이는 언제나 녹초가 되고 만다. 힘들어 보이던데. 아무래도 힘들죠. 쉽진 않죠, 그래도. 늘 하던 거니까. 5살 꼬마 때부터 8년이 넘도록 해온 일. 몸은 녹초지만 마음은 맑아진다. 뭘 하세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려고요. 아픈 할머니가 치우는 일까지 거들고 나설까봐 수진이는 서둘러 제상을 정리하고 신당을 나온다. 입었던 무복을 얌전하게 제자리에 걸어놓고 산신제를 올리는 동안에 마주한 일을 할머니와 나누고 싶은 수진이. 기운이 없는데도 마음은 급해져 할머니를 향해 뛴다. 나도 봤어.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서 있어서 비녀를 꽂고 근데 키가 작아. 키가 작고 떡을 줬어. 팥떡 한 개, 그 위에 좁쌀떡, 무지개떡, 팥떡 이렇게 해서 보자기를 싸서 내 머리에 이어줬어. 그게 뭐야? 잘했어. 잘 받은 거야. 너무 감사해서 여기 먼저 살던 보살님이 떡 주셨구만. 안 떨어뜨렸어 머리 이거. 징 아주 잘 치던데. 지금 치는데 꼭 내가 왠지 막 그 고층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막 서 있는 것 같이 막 흔들려. 아주 징 잘 때리던데.
징이 그렇게 크게 치는데 뭐. 평소에도 편식을 모르는 수진이는 제사상에 올렸던 과일도 가릴 줄 모른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로 포식을 하는데도 수진이는 언제나 처음 먹어보는 사람처럼 허겁지겁이다. 재를 올린 뒤의 피로가 그만큼 크다. 그렇게 힘든 일을 아무리 말려도 하겠다는 손녀. 산신제를 올리는 날 할머니 마음은 무겁다.